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2일 수요일 오후 8시 1분입니다. 어제 미국은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상승한 지수도 있고 하락한 지수도 있고 그죠?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강한 매수세나 강한 매도세 이런 거 없이 그냥 특별한 방향성 없이 마감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방향성은 없다라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미국 증시는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 급등의 피로감을 푸는 게 어제였는데 급등의 피로감을 어떻게 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급등의 피로감을 급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렇게 혼조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급락한 것보다는 혼조한 게 낫죠, 그죠? 급등의 피로감을 이렇게 혼조한 모습으로 풀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건 일단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 그죠? 10월 20일 월요일에 급등했었다고요. 나스닥이 전고점에 도전하는 등 그죠? 그러니까 이 10월 20일 날 시장이 많이 오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가 많이 안정됐다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런 강한 매수세를 보인 그 다음 날 보인 흐름이 이 가벼운 하락, 혹은 혼조세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좀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변동성을 제가 계속해서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아직 미국 증시가 완전히 막 그렇게 이제 눈에 띄게 막 그렇게 회복한 건 아닙니다. 아직 그러니까 약간의 불안감은 남아 있어요. 그죠? 이 변동성이 이렇게 트럼프 발언으로 한번 튀어 올랐는데, 이 시장의 지수의 흐름 자체는 뭐 빨리 방향성은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변동성이 사그라드는 거는 제법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아무튼 이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또 그러니까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혼조하게 마감을 하면서 별다른 방향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변동성은 어떻게 된 거죠? 줄어든 겁니다. 변동성이 이제 2거래일 연속으로 21선, 빨간색 선이 21선이죠. 21선 아래에서 2거래일 연속으로 마감을 한 꼴이 됐고 5일선 아래에서도 2거래일 아래에서 이렇게 마감한 꼴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제 이쯤 했으면은 변동성 여기서 이제 다시 크게 살아날 만한 그런 위험도 많이 사라진 거예요.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근데 아직은 뭐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전저점 여기가 이제 붕괴가 돼야 본격적으로 이제 좀 마음 편안한 그런 상승장을 좀 누릴 수가 있는데 아직 마음 편한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데 분명히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여전히 그 변동성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 증시 변동성이 또 그리고 변동성의 변동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죠 변동성 지수도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구간이 있고 찔끔찔끔 움직이는 구간이 있는데 아무튼 이 뭐 이런 걸 지금 이제 변동성의 변동성이라 표현한 건데 이런 게 지금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전히 미국 증시는 무슨 이슈가 있어서 한번 흔들리면은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어, 네. 그렇지만은 지금 지난 그 조정의 상처를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미국 증시가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아래쪽으로 많이 빠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오히려 저렇게 변동성이 약간 높은 거는 앞으로 시장 급등의 가능성도 좀 일부 내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상황 변동성이 높은 게 조금 피곤한 요인이긴 하나 미국 증시는 지금 그 나스닥 기준으로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전고점, 역사적 고점 자리의 저항 때문에 살짝 상승이 둔화된 거고 지금 이 자리를 넘어가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쪽으로 방향성은 일단 올라가고 싶다라고 일단 봐야 되는 거고 일단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변동성이 조금 좀 그런 거죠. 그죠? 빠지면 좀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상승한다 하더라도 많이 상승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높은 변동성. 어쨌든 방향성은 일단 위쪽으로 세팅이 거의 다 된 거고 변동성이 조금 문제긴 한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방향성 자체를 아래쪽으로 꺾일까 말까 이런 걸 걱정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위쪽으로 올라간다. 일단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반도체가 대장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 나스닥이 강합니다. 그죠? 여기 있는 전고점을 넘어가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고요. S&P는 조금 나스닥보다는 약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저항을 분명히 돌파한 착하고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 착을 한 2거래일 연속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게 봐야 됩니다. 여기 위쪽에 있는 역사적 고점 여기를 넘어서는 게 시간 문제다라고 봐야 됩니다. 역시 일단 방향성은 위쪽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러셀 지수도 뭐 상승 탄력이 매우 둔화가 돼서 그런데 일단 뭐 아래쪽으로 빠질 생각은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중요한 자리를 꾸역꾸역 어쨌든 뭐 지켜내는 모습이긴 해서 일단 뭐 주식시장 방향성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위쪽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뭐 지난 그 10월 10일 금요일 날 폭락의 어떤 그런 영향에서 뭐 거의 완전히 다 벗어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여튼 뭐 어젯밤에 특별한 일들은 없었고 뭐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고 뭐 그렇다는 거 그냥 뭐 간단히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간단히 그런 점만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뭐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그죠? 이렇게 시장이 혼조하게 움직이는 거는 어쨌든 그죠? 미국 증시가 이렇게 이 최근에 이런 답답한 움직임을 좀 보였죠.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답답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런 거는 그 너무 급격한 상승에 대한 피로 혹은 너무 오랜 상승에 대한 그런 피로를 회복하는 건전성 회복 과정이라고 일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어젯밤 뭐도 트럼프가 또 뭐 시진핑과의 회담이 불확실하다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뭐 조금 흔들린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게 시장에 뭐 별로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참고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알고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좀 그 뭐가 안 좋았나 봐요. 넷플릭스가 그 지금 현재 보시면 마이너스 6%막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분위기가 좋지가 않다. 넷플릭스는 조금 실적 발표했는데 반응이 안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러나 뭐 그렇게 넷플릭스 실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별로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반도체는 여전히 강하다. 반도체가 지금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여기가 무거운 저항이라 그렇습니다. 여기가 무거운 저항이라서 이 자리를 10월 20일 날 돌파 한착 하긴 했는데 이 자리 돌파 한착이 맞는지 검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눌림시 매수가 정석입니다. 반도체 강세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다만 중요한 저항 부근이고 이러기 때문에 좀 상승이 탄력이 좀 둔화가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여기서 횡보하는 이런 모습은 상승 탄력이 둔화된 모습은 건전성 회복하는 좀 그런 건전한 모습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강세 지속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 드렸고 뭐 그죠? 변동성은 봤죠, 그죠? 예, 많이 안정이 되고 있다. 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그 내일 아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내일 아침에 테슬라 실적이 발표됩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내일 아침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 한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게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이벤트다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인텔 실적도 발표되죠. 인텔 실적은 목요일 날 아침에 금요일 날 아침에 발표가 되겠네요. 그죠? 인텔 실적은 금요일 날 아침에 발표된다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는 미국 물가 지표가 발표된다. 예.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3개가 이제 내일 아침부터 쭉 연달아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고요. 뭐 채권도 그냥 계속해서 찔찔찔 올라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바닥은 확인했고 방향성 이제 위쪽으로 그저 만들어놨죠. 중요한 저항 돌파하는 순간 여기가 중요한 자리였고 여기서 쌍바닥 만들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채권 성과 괜찮다. 다만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올라는 간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외환 시장은 좀 답답한 흐름, 유로화 움직임이 그 조금씩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가고 있네요. 그죠? 달러가 조금씩 힘을 되찾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중요한 그 어떤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요. 이제 보시면은 저점도 낮아지고 있고 이번에 여기 저점도 좀 낮아지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121선까지 지금 이제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좀 추세적으로 좀 이제 아래쪽으로 꺾을 생각이 있나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좀 추세적으로 좀 이제 달러가 좀 강해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유로화의 모습은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달러 인덱스를 한번 좀 보자면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은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달러 인덱스도 저점을 높이고 있고 아직 고점을 높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혼조한 구간이긴 해요. 어디가 무거운 저항일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자리가 무거운 저항이 되겠죠.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지금은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 지난 하락 추세를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 거예요.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 중이고, 여기서 이제 바닥 확인이 다 돼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직전 고점 이런 자리를 넘어서게 되면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어쨌든 아직까지 외환 시장은 그 혼조한 그런 구간인데 달러가 조금 더 강한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금값이 어젯밤에 급락을 했더라고요. 뭐 단기 고점을 4,400에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조정 나오고 있는데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대응입니다. 예, 금값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뭐다? 눌림시 매수. 그죠? 정석적인 대응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나머지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조금 반등하고 있고, 뭐 원자재들 대부분 뭐 특별히 뭐 그런 움직임은 없다. 다 본 것 같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양대지수 상승 마감입니다. 그죠?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 뭐 어떤 변화를 이야기할 게 있다면 코스닥이 여기 이제 지난번 직전 고점이 여기죠. 직전 고점을 돌파한 착을 어제 시도했었는데 실패했고, 오늘은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레벨업, 그죠? 레벨업 생각하시면 되겠고, 코스닥이 여기 이 자리에서 이제 레벨업을 했으니까 여기를 돌파한 착 하면서 좀 크게 볼까요? 여기 이 자리를 돌파한 착 하면서 레벨업이 됐으니까 다음번 목표치는 어디? 아마 뭐 요런 자리까지 목표치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상승 목표치가 한 5에서 6% 정도 좀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동안 너무 코스피만 오르고 코스닥 소외가 좀 심했죠. 그죠? 아마 키 맞추기 뭐 요런 게 조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코스닥이 막 그렇게 엄청 강한 그런 때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코스닥은 계속해서 뭐 몇 년간 막 너무 오랜 기간 박스권이라 가지고 저항이 워낙 많아 가지고 막 그렇게 쉽게 움직이진 못하는데, 분명히 위쪽으로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고, 조만간 아마 뭐 탄력을 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일단 레벨업 중요한 눈앞에 있는 저항은 돌파한 착 했으니까, 사실상 이제 물론 이쪽에 이제 저항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목표치가 분명히 상승의 목표치가 분명히 눈에 띄고 제한적이긴 하나, 뭐 사실상 이쪽에 있는 저항들은 굉장히 먼 저항들이고, 사실상 이제 신고가 가능성, 얘도 신고가 랠리, 사실상 신고가 랠리 뭐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승 탄력이 붙을 거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코스닥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이 올라가는 거는 참 재밌게도 에코프로, 그죠? 2차전지 덕분에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2차전지가 최근 에코프로 같은 게 막 계속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그 제약바이오들이 요즘에 그 뭐 모든 것이 랠리를 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들이 좀 많이 소외가 되고 있긴 해요. 제약바이오들이 좀 못 가고 있긴 있는데, 아무튼 뭐 제약바이오들의 때도 뭐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너무 좀 소외가 된 것 같긴 해요. 물론 뭐 괜찮은 종목들도 있었겠지만은 업종 지수 뭐 이런 거 측면에서 보면은 제일 못 움직인 게 뭐 그냥 금리나 기대감 뭐 계속 그런 게 좀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런 이야기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도 그 올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뭐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 어떤 완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완화 기대감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제약 바이오가 좀 안 움직이는 건,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 추세적으로 다 같이 우르르르 움직이지 않는 거는 조금 좀 의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긴 해요. 아무튼 제약 바이오도 움직여야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 코스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습이고, 이 반도체 랠리가 어쨌든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라도 그 아직 제약바이오가 뭐 힘을 못 쓰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 제약바이오가 아니라도 사실 그 돈이 갈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랠리가 상승이 좀 둔화가 됐을 뿐이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 삼성전자가 고점이 어딘지 몰라요, 그죠? 물론 이제 10만 원이란 자리가 삼성전자가 10만 원이란 자리가 워낙 이제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그런 라운드 넘버이기 때문에 이 10만 원을 앞두고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돼서 그렇지, 삼성전자는 지금 신고가 랠리 중이라 이게 끝이 어딘지가 몰라요. 하이닉스는 당연히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이번 랠리의 끝이 어딘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반도체의 랠리는 끝났다라고 볼 수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어쨌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돈이 찔끔찔끔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 뭐 다른 종목들로 막 그렇게 순환매가 강하게 나타나지는 좀 못하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이 요즘 조금 둔화가 돼 있어서 그런지 이번 주에
뭐 코스닥 시장이나 이런 거가 좀 분위기가 좀 좋긴 하죠. 하여튼 아직도 반도체가 강하고 반도체로 수급이 좀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긴 하다. 그것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조금 서운한 면이 있긴 있다. 어쨌든 근데 뭐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뭐 어떤 뭐 방산주나 뭐 조선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좋기 때문에 어쨌든 뭐 나름의 순환매가 뭐 돌면서 뭐 그럭저럭 어쨌든 한국 증시 이래저래 좋습니다. 다른 거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 증시 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런 흐름은 뭐 연말까지 뭐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혹시나 뭐 미국 증시가 뭐 뭔 일이 있어 한번 빠지면은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여유를 현금적 여유를 남겨놓는 거는 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미국 증시 급락 가능성도 이제 뭐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서 하여튼 뭐 한국 증시 잘 나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 뭐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도 그 최근에 삼성전자 상승이 좀 둔화가 되고 이 뭐 코스피도 좀 상승이 좀 둔화가 되고 이러면서 변동성이 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장이 또 안정을 되찾고 있죠. 변동성이 빠지면서 풋옵션들이 이제 가야 될 길들을 가고 있고, 아래쪽으로 풋옵션들이 가야 될 길 가고 있고 이러면서 어쨌든 한없이 콜옵션이 오르고 한없이 풋옵션이 죽는 뭐 그런 안정적인 시장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재미있는 거는 환율은 계속 상향 압력을 받고 있죠. 그죠? 원화 약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1433원 부근이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번 주춤하고 있긴 있으나 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환율은 어쨌든 계속 위로 올라가긴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지금 한국 증시가 강한 거, 세계 증시가 지금 강한 게 반도체 랠리 때문에 강한 거고, 또 하나는 이 그 현금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죠?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해지 수단으로 주식을 찾고 있다. 이런 수요가 주식시장 강세의 원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원화 가치 훼손되고 있는 거, 그죠? 지금 어쨌든 원화 가치 훼손 때문에 주식이 오르는 측면도 분명히 강하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강하다, 뭐 이런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얼추 다 봤고요. 뭐 다른 나라 증시들도 가볍게 볼 텐데 중국 증시입니다. 그죠? 매우 강해요. 예, 상해 종합도 매우 강하고 뭐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뭐 이상 신호는 없다. 일본 증시도 보시다시피 뭐 매우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딱히 아래쪽으로 빠지려는 그런 모습, 추세적 이상한 그런 모습 없다. 유럽 증시가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얘도 뭐 막 빠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요거는 이제 달러 엔 환율이죠. 보시다시피 엔화 약세 뭐 이런 거 진행되면서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